안녕하세요. 힐링아트 연구소 2022년 힐링 드로잉 칼렌더 1월달 그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그림은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기본 선들을 그리고 안에 패턴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저는 이 피그마 마이크론 05 펜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이 없으시면 가지고 계시는 05 펜은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펜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기준되는 선들을 그려주시는데요. 이때 내 손이 제일 편한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너무 긴 선들은 중간에 이렇게 끊어서 그려주셔도 됩니다. 하나씩 차분하게 그려주세요. 오늘은 제가 그리는 속도대로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빠르게 녹화를 편집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분들이 원래 그렇게 빨리 그려도 되는 줄 아시고 엄청 빠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리는 속도 그대로 편집하지 않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들을 차분히 천천히 하나씩 그려주세요. 이제 한 공간에 첫 번째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은 격자로 되어서 체스판처럼 생기기도 하였고, 한쪽은 칠하고 그 다음 칸은 칠하지 않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색칠을 하게 되는 패턴인데요. 먼저 이렇게 세로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세로선을 다 그리셨으면 이제 가로로 선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저는 세로선이 더 편하기 때문에 종이를 달력을 돌려서 선을 그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손이 제일 편한 방향으로 달력을 돌려서 그려주시는 게 훨씬 내가 원하는 선이랑 내가 원하는 느낌의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선을 다 그리셨으면 이제 색칠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브러쉬 펜으로 먼저 안쪽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브러쉬 펜이 없다면 그냥 가지고 계신 펜으로 쭉 하셔도 되고요. 저는 피그마 MB 펜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중심에 이렇게 중심에 먼저 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는 원래 펜으로 꼼꼼하게 또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펜으로 중심에 색을 칠한 후에 가장자리는 이렇게 다시 피그마 마이크론 펜 05로 다시 꼼꼼하게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트 브릿지 패턴을 모두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 패턴은 다 그려놓고 보면 굉장히 강렬하게 흑백이 대비로 강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패턴은 크레센트 문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먼저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반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원들을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마시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나중에 그 다음 단계를 하는데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반원을 똑같이 예쁘게 그리기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차분히 조금씩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안에를 색칠을 해야 돼서 저는 브러쉬펜으로 먼저 안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05펜으로 꼼꼼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반원 주위로 오라를 하나씩 줄 건데요. 같은 간격으로 쭉 한 번씩 폭 싸는 느낌으로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이때 방향을 결정하셔서 한 방향으로 하나씩 그려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왼쪽 윗부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다 오라를 한 번씩 주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오라를 주게 되는데요. 두 번째 오라를 주면서부터는 이제 옆에 미리 그려놓은 선이랑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는 이거를 연결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 만날 것 같으면 그 옆에 반원 오라로 그대로 연결을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간격을 얼만큼 주었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빨리 옆에 선을 만나고 어떤 부분은 안 만났다가 그 다음번에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방향을 잊지 마시고 하나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도 종이랑 그 달력을 돌리면서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들이 잘 나올 수 있겠죠. 이 곡선이 쉬우신 분들도 있고 직선이 쉬우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잘 맞춰서 해주세요.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은 중심으로 갈수록 작게 선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 패턴이 지금 두 군데로 같이 돼서 하고 있지요. 이 패턴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공간을 반으로 나눠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왼쪽 부분은 제일 젠탱글 배울 때 제일 처음으로 많이 배우는 패턴이에요. 프랭땅이라고도 하고 프린템스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먼저 큰 그 달팽이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달팽이 모양을 소용돌이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먼저 그려주시고요. 큼직큼직하게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만한 크기로 그릴 공간이 없어지면 이제는 작은 달팽이로 또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달팽이를 그리고 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달팽이도 그릴 공간이 없다 하실 때 이제는 작은 동그라미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때 동그라미들도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상관이 없습니다. 공간에 맞춰서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꼼꼼하게 공간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 프린템스 패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린템스 옆으로는 아주 큰 동그라미들이 보이죠. 큰 동그라미를 꽉 차게 먼저 그려주시고요. 만나게 그 다음 동그라미는 처음 그렸던 동그라미와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 칸의 공간에 맞춰서 하나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와 동그라미가 만난 부분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작은 동그라미들을 또 꽉 채워서 이렇게 다 꽉 채워준다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부분들을 색칠을 다 해주시는데 제가 하는 것처럼 색칠을 할 때 선으로 그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톡톡톡톡 점을 찍어서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동그라미들이 예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톡톡톡톡 점을 찍듯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요 패턴들을 해주시면 돼요. 이 패턴은 지금 가장자리에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먼저 선을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을 그릴 때는 조금 더 진하게 굵게 그리는 건데요. 그림을 굵게 할 때는 위아래 부분을 먼저 그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가운데 부분들을 색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선을 하나 또 그리시고 그 다음에 진하게 두껍게 선을 그리실 때는 한 번 그리시고 또 바로 맞춰서 또 한 번 그리시고 또 한 번 그리시면은 또 이때도 또 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들을 하나는 얇게 하나는 두껍게 이렇게 선들을 가로선 약간 곡선으로 둥글려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번에는 안쪽에 세로선들을 추가를 해줬어요. 세로선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간단하게 종이를 돌려서 되게 편한 마음으로 중간 부분만 쓱쓱쓱쓱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만 살리신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향에 쭉 세로선들이 있는데 그쪽에 가로 곡선이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도 동그라미들을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아까랑 조금 다른 거는 꽉 찬 정원이 아니라 이제 왼쪽으로는 좀 왼쪽으로 겹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요. 오른쪽은 또 오른쪽으로 겹쳐 있는 동그라미들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약간 타원 느낌 많이 나고요. 정원을 만나게 하는 거랑 이렇게 또 하나씩 겹쳐 있게 되면 또 다른 느낌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아까처럼 톡톡톡톡 하면서 그 중심을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얇은 선을 그려야 돼서 01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05로 그렸어요. 이제는 01로 그려보는데요. 여기 또 패턴은 격자 무늬를 먼저 만든 다음에 안에 네모를 또 색칠을 하고, 네모를 만들어서 색칠하고, 그 나무에 있는 공간에 선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도 제가 지금 그리는 대로 먼저 가로선을 먼저 그리시고, 그리고 세로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그린 거는 조금 여기 지금 3개의 선을 그었잖아요. 그럼 먼저 가운데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조금 벌써 네모칸을 만들고 있죠. 요거는 잘못한 거고요. 먼저 가운데 세로선을 다 먼저 하셔야 돼요. 가운데 세로선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아직 계속 하고 있네요. 이제 깨달았어요. 가운데 세로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 공간에 또 가운데 선을 또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왼쪽에 한번, 오른쪽에 한번.
그렇게 되면 공간이 4등분이 되죠. 그럼 총 4개의 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로선도 있기 때문에 4줄 4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왼쪽 아래 부분으로 그 선들을 그 라인에 맞춰서 4분의 1 지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공간을 4분의 1 지점 왼쪽 아랫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또 브러쉬펜으로 색칠을 해 주시고 꼼꼼하게 라인까지 다 꼼꼼하게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공간에 선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좀 공간을 많이 남기면 선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나는 공간이 좀 없어. 이렇게 면이 좁은 면으로 가게 되면 하나 정도밖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선들이 겹치지 않게 천천히 하나씩 선들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윗부분에 삼각형 가랜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패턴인데요. 먼저 윗부분에 이렇게 바깥 삼각형들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삼각형들을 쭉 그려주시고 좁은 쪽으로 가게 되면 잘 안 보이겠죠? 느낌만 삼각형 모양으로 살려서 해주시고, 이제 안쪽에 또 라인을 선을 그려서 이제 삼각형을 더 잘 보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똑같이 먼저 바깥 라인만 그려주고 안에는 브러쉬펜으로 색칠을 뚝딱뚝딱 금방금방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이제 꼬불꼬불한 선들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이 웨이브들을 그려줄 때 먼저 삼각형이 만나는 부분 있죠. 제일 위에 선을 먼저 그려주시고 왼쪽으로 그려주시고 오른쪽으로 그려주시는 게 꼬불꼬불 선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잘 계속해서 꼬불거리게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꼬불거리는 웨이브 선들을 하실 때 그 순서도 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윗선에 있는 곳에서 먼저 중심에 선들을 그려주시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게 그려주시는 게 제일 웨이브 선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베일즈 패턴인데요. 원래 기준되는 요 선들을 그려주고 여기도 격자 무늬 패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로선을 쭉 연결해서 그려줘서 공간을 나눠주시고요. 베일즈는 너무 공간이 작게 되면 격자가 작아지면 그리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선을 넣었고 그 다음에 가로선으로 이렇게 먼저 지금 그려놓은 것에 보면은 그 곡선이 아니라 직선 구분으로 보이는 곳이 처음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패턴을 그냥 그릴 때는 먼저 격자를 먼저 그려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격자를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세로 부분을 쌀알 모양의 약간 봉긋한 곡선들을 왼쪽 오른쪽 그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려놓으면 쌀알 같기도 하고 밀 같기도 하고 그런 선들이 나오는데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몽긋몽긋하게, 너무 똥통하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새로 할 때는 우리가 선들이 많이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얇게, 이 얇은 정도가 똑같으면 제일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은 두껍고 어떤 부분은 얇은 것보다 그 기울기와 통통함의 정도가 비슷하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장자리 부분은 반쪽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반쪽 보이는 것도 이렇게 차분히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가로선, 세로선이 다 됐죠. 이제는 저는 지금 세로로 하는 방향이 제일 편하기 때문에 종이를 달력을 돌렸어요. 이렇게 달력을 돌려서 또 같은 크기의 봉긋함을 유지하면서 또 방향은 세로가 되었으니까 세로선들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주세요. 가로 세로선을 다 그리고 나면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같은 방향의 대각선, 저는 똑같이 제 손이 봤을 때는 세로 방향으로 두고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의 선들을 봉긋한 쌀알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격자 무늬가 있었는데 지금 격자가 없으니까 안에 직선이 안 보이죠. 그래서 안쪽에 이렇게 봉긋봉긋한 쌀알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대각선 한쪽 방향을 다 그리시고 나면 대각선 이제 반대 방향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때는 원래 그렸던 대각선 방향을 만나면 점프해서 뒤로 들어가 있듯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중첩시켜서 그리는 거 비하인드 드로잉이라고 하죠. 뒤로 보이는, 뒤에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베일즈 패턴이 완성이 됩니다. 이 패턴은 생각보다 처음 하실 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그리다 보면은 이 패턴의 매력이 빠져서 이 패턴을 엄청 많이 그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차분하게 해주셔야 되고, 그 격자 그렸던 처음에 그 격자에서 세로선 가로선이 만나는 부분 있죠. 그 부분까지 펜이 꼭 가도록 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게 되면 이 중간 부분에서 이 만나는 부분에서 진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요 그 8개의 선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진해지는 그런 걸 느껴보시려면은 시작하고 끝나는 곳을 항상 잘 맞춰서 격자가 만났던 곳에서 시작하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턴들은 이제 다 그렸고요. 저희가 명암을 살짝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펜은 젠텐글사에서 나온 EB 초크펜인데요. 저희는 만약에 이 연필이 없다면 저희 EB 연필 있죠. 4B 말고 2B 연필 정도로 사용하시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필로 살살살살 라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쪽으로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음영을 주려고 먼저 연필로 살살살살 흑연을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명암은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주셔도 돼요. 저는 지금 이렇게 시간 관계상 짧은 안쪽 부분만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은 다른 부분들 더 많이, 안쪽에도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이렇게 연필로 먼저 명암을 준 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찰필로 이렇게 기존에 연필로 해놨던 거칠거칠한 부분들을 부드럽게 펴주고 있습니다. 찰필은 연필 드로잉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연필이 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좀 거칠거칠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들을 부드럽게 펴줄 때 찰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찰필로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된 것처럼 찰필로 펴주세요. 찰필도 사용하실 때 좀 손의 압력을 조금씩 조정하시면 더 부드럽게 잘 돼요. 진한 부분은 꾹꾹 눌러서 그다음에 반대로 점점 펴지는 데는 손에 힘을 빼서 하게 되면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명암까지 넣은 1월달 젠다라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날짜와 사인 등을 꼭 해주시면 나중에 봤을 때 내 작품 내가 언제 만든 작품이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의 힐링아트 연구소 힐링 드로잉 카렌다 1월달 작품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요번에는 제가 똑같이 그려보도록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리시면서 조금씩 다르게 그려도 나중에 완성해 놓고 보면 그닥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의 스타일을 살려서 다르게 그리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별나무 한년숙이었습니다. 저희는 2월달
달력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